안녕하세요. 유학파팀 구민정 기자. hen현수 기자입니다. 네, 선배 벌써 크리스마스가 또 코앞으로 다가왔어요. 시간이 빨리빨리 흘러가지고. 그렇죠. 근데 저는 한 해 중에 사실 크리스마스가 제일 좋아하는 때거든요. 저는 여름에도 캐롤을 들을 정도로 크리스마스 광인이거든요. 네, 선배는 혹시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? 저는 크리스마스 하면은 그냥 좀 트리 밑에 있는 선물? 그러니까 이제 산타 할아버지가 이제 가져주신 선물 이게 제일 먼저 떠오르네요. 아, 옛날에는 이제 산타가 선물 갖다 줬지만 이제 직접 쇼핑해서 사야 되잖아요. 네. 근데 이렇게 쇼핑도 해결하고 또 저는 사실 이렇게 반짝반짝하는 조명 아래서 사진 찍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. 이렇게 쇼핑도 하고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느낄 수 있는 곳으로 요즘 좀 제일 핫한 곳이 있어요. 어딜까요? 제가 이번에 막 돌아다녀 보니까 요새는 그 백화점이랑 그 대형 쇼핑몰 여기가 되게 그 사람들이 많이 몰리더라고요. 맞아요. 여기 맞나요? 백화점이 요즘 크리스마스 인증샷 성지로 떠오르고 있어요.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그 백화점들의 크리스마스 마케팅도 알아보고 또 더불어서 올 한 해 백화점들의 실적까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.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 백화점들의 크리스마스 마케팅이 이렇게까지 치열하진 않았거든요. 네. 그냥 뭐 트리를 한다던가 네. 이 정도에 그쳤었는데 좀 언제부터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 경쟁이 치열해진 것 같으세요? 저는 아무래도 좀 사람들이 좀 집에 많이 있게 된 순간부터 약간 좀 크리스마스 관심을 가지게 되지 않았나. 맞아요, 그래서 코로나? 맞아요. 코로나가 유행할 때 사실 막 어디 가기도 힘들고 해서 연말 분위기를 느끼기가 좀 어려웠잖아요. 네. 그럴 때 이제 백화점이라도 가서 크리스마스 분위기, 연말 분위기 내자 하면서 이런 장식들이 많이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2년 전에, 그러니까 2021년에 그 신세계백화점 본점에 네. 미디어 파사드에서 한 그 크리스마스 영상 쇼가 굉장히 인기몰이를 했어요. 그쵸. 그래서 그때를 기점으로 이제 백화점들이 이 크리스마스 장식이 좀 인기몰이를 하는구나, 네. 사람들 불러 모으는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면서 네. 그 이후에 크리스마스 장식 경쟁이 굉장히 심화가 됐어요. 올해 백화점 빅3의 크리스마스 장식을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. 그래서 먼저 대표적으로 서울 롯데월드몰 같은 경우에는 유럽에서나 볼 수 있던 그런 크리스마스 마켓을 만들어놨다고 하거든요. 네. 선배 혹시 한번 가보셨어요? 제 사는 곳 근처라 가지고 지나가다 봤는데 네. 그 회전 몸마도만 해놓고 대형 트리도 해놓고 되게 그 약간 테마파크처럼 꾸며놨다고요? 맞아요. 완전 유럽 감성으로 맞아요, 꾸며놨다고 하는데 유럽 감성. 네, 그래서 거기서 뭐 오너먼트도 판매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마켓을 열었다고 하고 또 여의도 더현대 서울 같은 경우에는 약간 해리포터에 나오는 그 골목 상점처럼 그런 골목가 상점을 만들어 놔가지고 거기 16개의 상점 정도가 있고 거기서 뭐 편지를 쓴다든지 물건을 산다든지 이런 체험을 또 해볼 수 있다고 해요.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본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해오던 그 미디어 파사드 영상 쇼를 하는데 이번에는 좀 최대 규모로 네. 375만 개의 LED를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웅장하게 더 크게 만들었다고 해요. 375만 개요? 네, 와, 진짜 역시. 크네요. 맨 처음 시작한 사람은 잘하는 것 같아요. 그러니까요. 이런 스케일이 남다른데 네. 근데 백화점들이 이런 크리스마스 공간을 조성하기 위해서 한 얼마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으세요? 짧게는 안 걸릴 것 같은데 한 두세 달? 세네 달? 막 이 정도 걸리려나요? 저도 그 정도로 생각했는데 네. 무려 1년이 걸린다고 해요. 와, 그러면은 그냥 매년 그러니까 이번 크리스마스 마켓 끝나자마자 또 다음 크리스마스 공간에 대한 회의를 네.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. 그러면은 거의 크리스마스 전담팀이 있어야 될 급인 것 같은데요? 있어요. 진짜요? 있어가지고 이제 1월부터 아이디어 내고 와. 뭐 구상하고 뭐 음악부터 막 공간 이러면서 해외 출장도 가서 이거를 1년 내내 준비를 한다고 해요. 와. 근데 이게 점점 경쟁이 심해지니까 이제 더 치열하게 아마 준비를 하겠죠? 그만큼 크리스마스 공간을 조성하는 게 좀 백화점들의 1년 중에서 메인 이벤트가 되어가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매년 달라지다 보니까 또 올해 약간 새롭게 바뀐 점들이 있거든요. 네. 첫 번째는 원래는 이제 그냥 관람만 하는 공간이었다면 점점 체험형 공간으로 바뀌어간다. 그래서 원래는 그냥 뭐 트리 구경하고 영상 구경하고 하는 정도에 그쳤다면 그쵸. 이제는 뭐 편지도 써보고 물건도 구매하고 하는 식으로 좀 체험하고 머물다 가는 공간으로 점점 바뀌어간다. 아까 말씀하신 시장
이렇게 맞아요. 좀 꾸며놓은 게 저도 네. 이렇게 딱 지나면서 보는데 되게 아기자기하게 꾸며놔가지고 한번 이렇게 둘러볼 수 있게 약간 이런 느낌이 들긴 하더라고요, 확실히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점점 머무는 공간으로 바뀌고 그래서인지 이제는 대부분 예약하고 웨이팅을 거쳐서 들어갈 수 있는 공간으로 바뀌고 있어요. 예전에는 그냥 가거나 아니면은 잠깐 줄 서서 입장하거나 했는데 이제는 미리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지 들어갈 수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저는 좀 이렇게 바뀌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언젠가는 이런 크리스마스 공간이 아예 약간 유료화가 되는 시대가 오지 않을까. 진짜 그럴 것 같네요. 뭔가. 네, 왜냐하면 점점 공간은 한정적인데 오려는 사람은 많고 또 여기에 들어가는 자본도 점점 막대해지니까 그쵸. 언젠가는 이게 티켓을 끊어서 돈 내고 들어간 시대가 오지 않을까? 크리스마스는 원래 또 다 돈이잖아요. 그죠? 그래서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근데 왜 백화점들이 이렇게까지 크리스마스 공간을 조성하는데 약간 사활을 걸까요, 선배? 뭐 아까도 말했다시피 소비자들을 끌어와야 되는데 일단 끌어온 다음에도 지갑을 일단 열어야겠죠.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많이 하려고 하고 이런 게 아닐까 싶은데 올 한 해 부진했던 실적을 이 연말에 만회를 하려는 네. 그런 움직임이에요. 왜냐면 사실 올해 국내 빅3 백화점들의 수익성이 좀 떨어졌어요. 그래서 먼저 올 1에서 3분기 매출부터 한번 살펴보면 롯데가 2조 3,700억 원, 신세계 1조 8,500억 원, 그리고 현대 1조 7,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에서 3% 정도 소폭 증가하긴 했는데 이게 작년 매출 신장률이 9에서 16%였던 거에 비교하면은 좀 다소 아쉬운 성적이고 외형 성장이 좀 멈췄다. 네.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. 근데 영업이익은 좀 더 심각한 상황이에요. 이 빅3 백화점의 영업이익이 모두 16% 가까이 감소했어요. 아무래도 뭐 매출이 1에서 3% 성장했다는 거는 네. 사실 뭐 성장했다고 보기에는 거의 어려운 어렵죠. 수준이죠. 백화점들이 이렇게 좀 안 좋은 성적표를 받았는데 이 원인은 또 뭘까요? 원인은 아마 많이 이제 예상하셨다시피 원래 코로나 기간에는 이제 보복 소비라고 저희가 했잖아요. 그쵸. 그래서 명품 소비가 굉장히 활발했는데 이제 뭐 해외 여행도 다시 재개가 되고 하면서 소비가 분산된 영향도 있고 또 고물가의 소비자들이 소비를 줄이는 것도 있고 네. 또 이제 백화점 입장에서도 인건비나 수도 광열비나 판촉비 같은 관리비가 이제 고물가 때문에 더 올랐다고 해요. 네. 그래서 또 영업이익에 손실이 나기도 하고 그런 영향이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크리스마스 장식으로 좀 막바지 이제 고객 연끌을 해가지고 매출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것 같아요. 이래저래 쉽지 않은 상황에서 진짜 그죠. 연끌이라도 해야죠 뭐. 그죠? 막판 스퍼트. 막판 스퍼트 진짜. 근데 이렇게 크리스마스는 뭐 해봤자 1년에 딱 한 달 정도 이렇게 분위기가 이어지잖아요. 그러면 이제 백화점 입장에서는 이거를 뭐 1년 내내 이어가기는 어려울 텐데 또 뭐 맞아요. 백화점들이 뭐 어떤 전략을 짜고 있을까요? 크리스마스는 사실 한정적이기 때문에 네. 이제 쭉 갈 수 있는 전략을 써야 되는데 네. 그래서 백화점들이 꺼내든 게 바로 리뉴얼 카드입니다. 리뉴얼. 그러니까 신규 점포를 출점하기에는 지금 여러모로 좀 부담이 그쵸, 되는 그쵸. 상황이잖아요. 그래서 기존 점포를 점검하고 이제 리뉴얼 재단장 해가지고 수익성을 끌어올리겠다는 그런 전략이에요. 빅3 백화점의 리뉴얼 전략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먼저 롯데백화점은 F&B, 식음료 영역을 강화하기로 했어요. 저도 사실 백화점에 뭐 사러 가는 경우도 많지만 먹으러 가는 경우가 더 그쵸, 많거든요. 백화점 가보면 뭐 명품관 이런 데보다 어쩔 때는 식품관은 사람들이 훨씬 많을 때가 있어요. 지하에. 지하에만 사람들이 다 맞아. 가 있을 때가 있잖아요. 냄새가 또 좋아요, 거기는. 그죠? 못 지나치잖아요. 그래서 롯데백화점도 F&B 영역을 강화하기로 해서 인천점에 미래형 식품관을 표방한 푸드 에비뉴를 이제 열기도 했고 또 롯데백화점 잠실점 같은 경우에는 올 한 해에만 약 100여 개의 신규 브랜드를 이제 선보였다고 해요. 그래서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노티드, 런던 베이글 뮤지엄, 그리고 블루보틀처럼 MZ세대들이 선호할 만한 그런 브랜드를 데려왔다고 해요. 그래서 저도 이 런던 베이글 뮤지엄이 롯데백화점 잠실점에 들어왔을 때 한번 가봤는데 웨이팅을 걸기 위한 줄만 20분 넘게 서 있었거든요. 근데 웨이팅을 등록을 하니까 4시간을 또 기다리래요. 그래서 못 먹고 갔어요, 집에. 네, 그리고 뭐 오후 좀만 늦게 가면은 그 웨이팅마저 마감이 되더라고요. 와, 근데 그럼 사람들 다
진짜 오전 일찍 나와서 막 그거 그죠? 기다리고 있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베이글 오픈런을 하시는 거죠. 와. 근데 어쨌든 그만큼 이제 MZ 세대들이 그걸 많이 찾으러 오니까 그쵸. 확실히 효과는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인지 롯데백화점 잠실점의 올해 2030 고객은 작년보다 10% 늘었다고 해요. 오. 확실히 효과가 있는 걸로 오. 보여지고, 이제 두 번째 신세계백화점은 신세계 강남점 리뉴얼에 집중을 하고 있어요. 근데 왜 하필 강남점에 이렇게 집중하는 거죠? 그죠? 이 강남점에 집중하는 이유가 지난해 점포 매출이 2조 8천억 원으로 국내 백화점 매출 1위 점포기 여기 1위구나. 때문이에요. 그래서 아무래도 1위 점포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쵸. 현재 강남점의 이제 지하 1층 식품관이 리뉴얼 중인데, 강남점 식품관이 리뉴얼을 하는 거는 2009년 이후에 15년 만이라고 해요. 되게 오랜만이네요. 네. 그래서 좀 대대적으로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, 뭐 와인 전문관이라든지 프리미엄 레스토랑 이런 것들을 많이 만들어서 고급화 전략으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고, 그리고 6,000평 규모로 크게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그리고 이제 올해 2월에 골프 전문관을 시작으로 또 9월에는 영 패션관까지 총 4개의 관을 리뉴얼을 했어요. 네. 근데 특히 영 패션관의 리뉴얼 후 실적이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데, 리뉴얼 이후 100일 만에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70% 70%요? 네, 늘었다고 이야. 해요. 그러니까 꽤 눈에 띄는 신장률이고, 또 리뉴얼 전에는 2030 고객의 비율이 32% 정도였는데 리뉴얼 후에는 50%까지 증가했다고 와. 해요. 네, 그래서 젊은 고객을 많이 확보를 했다. 네. 그래서 이 강남점의 리뉴얼도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고, 또 앞으로 이제 식품관이 바뀌면은 또 더 많은 고객들이 유입될 걸로 보고 있어요. 들어보니까 두 곳 모두 이제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 좀 젊은 층에 맞춰서 하고 있는 것 같네요. 맞아요. 네. 왜냐면 이제 2030 MZ 세대들이 가야지 요즘엔 또 그 윗세대도 따라가잖아요. 이게 순서가 거의 반대됐구나. 네, 그래서 MZ 세대를 불러오는 게 또 유리하기도 하고, 또 이제 MZ 세대가 워낙 이제 큰손 소비자로 이제 소비하는 금액도 점점 늘어나고 있기 원래 때문에. 기존에서는 2030은 그 구매력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막 엄청나진 않았었는데 네. 이제 또 바뀌었나 보네요. 확실히 점점 트렌드가. 늘고 있다고 합니다. 구매력도. 마지막으로 현대백화점도 명품을 강화하고 있다고 해요. 그래서 현대백화점 판교점에는 이번 달 초에 디올이 입점을 했고, 또 올해 안으로 여의도 더현대 서울에 루이비통이 입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. 근데 사실 여의도 더현대 이제 고민은 객단가가 너무 낮다는 맞아요. 거였어요. 그래서 들었어요. 네, 그러니까 뭐 각종 팝업 스토어도 열고, 또 공간 자체도 굉장히 젊은 느낌의 공간으로 조성을 해서 누적 방문객이 2년 반 만에 1억 명이 넘어갈 정도로 신기록을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방문객 대비 구매 금액, 그러니까 객단가가 2만 원대의 수준에 머물렀다고 해요. 그래서 한마디로 정리를 하자면 자주 방문하는데 돈은 안 쓴다는 얘기잖아요. 그래서 여기서는 약간 즐기기만 하고 내가 진짜 원하는 명품은 좀 명품이 많이 모여있는 그런 백화점 가서 따로 사겠다. 이렇게 되니까 이제 이런 수익성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여의도, 더현대, 서울도 좀 명품을 점점 입점을 많이 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. 이게 확실히 들어보니까 이제 백화점들이 저는 몰랐는데 이게 올해 좀 상황이 많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보니까 이렇게 좀 살아남으려는 전략을 많이 세우는 것 같고, 또 이제 크리스마스에 맞춰서 이렇게 모습들을 변화하는 모습을 보니까 야, 참 이게 이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다들 이제 아등바등 이제 살아남으려고 좀 힘을 쓰는구나, 약간 맞아요. 이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. 네, 오늘 이렇게 백화점들 크리스마스 장식에 대한 얘기를 한번 나눠봤는데, 또 이렇게 점점 매년 치열해지는 장식을 보면서 내년에는 또 어떤 공간을 백화점들이 마련할지 점점 기대가 됩니다. 그렇죠. 그럼 여러분 좋은 연휴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에 다시 찾아올게요. 메리 크리스마스!